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방송이 연말을 맞아 올해 각 지역의 이슈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별 5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서산 지역입니다. 네, 서산에서는 서산공항건설 등 대형 사업들은 여전히 추진 여부가 관심입니다. 또 올해 주민 기피시설 관련 논란은 마무리됐고요. 서산시의회는 파행을 거듭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서산 지역 최대 현안 사업들의 추진 여부가 연말까지도 판가름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공항 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당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 시점은 각각 9월과 11월. 발표가 해를 넘길 경우 당장 내년도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충남도는 서산공항 건설 설계비 30억 원을 국비에 반영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한 상황.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올해 안에 써야 할 실시 설계비 35억 원을 불용 처리하고 내년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충남도와 서산시의 핵심 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인 두 사업. 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직과 전직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시장 선거는 전직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선 5, 6기 시장이었던 당시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가 민선 8기를 이끌게 된 겁니다. 득표율은 56.5%, 모든 읍면동에서 상대 후보를 앞섰습니다. 재선 시장이 한 번 더 선택을 받아 지역 첫 3선 시장이 배출된 서산. 공항건설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았던 만큼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또 김태흠 도지사, 또 성일종 국회의원 이 원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올해 서산에선 주민 기피시설과 관련한 논란이 차례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지난 7월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구역 범위를 놓고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업자가 3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왔는데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운영을 눈앞에 둔 시점엔 서산시의회가 민간감시 활동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보류하면서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고 결국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10년가량 이어진 양대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지난달 첫 삽을 떴습니다.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738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로 새로 뽑힌 서산시 의원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수가 같은 상황에서 의장직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파행이 장기화하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아예 의회 건물 복도에 자리를 폈습니다.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신 농성에 나선 겁니다. 국회의원들 하는 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전부 그냥 나몰라라.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 이외에도 빨리 양쪽에 서로 대표가 좀 만나서 의회 구성을 해갖고 서산 시민을 벌모도 잡고 이러지 말고 빨리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파행 3주 만에 겨우 의장단을 꾸렸지만 석 달 뒤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회는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소수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정적 여론 속에 관련 조례안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서산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내린 비는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많은 100mm. 곳곳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면서 주차한 차량이 하천에 빠졌고 뚝 위로 난 길이 두 동강 나면서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망연자실에 빠졌습니다. 표고버섯이 저렇게 물을 많이 먹으면은 종견이 다 죽어버려서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기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이 비로 충남에선 1명이 숨지고 이재민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수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군 장병들이 힘을 보태 진흙을 퍼나르고 배수로를 뚫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엔
운산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택 3채와 건물 7개 동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지역은 당진입니다. 당진에서는 올해 쌀값 폭락과 당진시장 선거, 또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 등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충남방송이 선정한 2022년 당진시 5대 뉴스. 이번에는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벼 재배 면적 19,000여 헥타르, 당진은 충남 최대 쌀 주산지인데요. 올해 농약과 인건비는 올랐지만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참다 못한 농민들은 지난 9월 추수를 앞두고 정성스럽게 키운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항의했는데요. 현재 정부의 쌀 수매 최저가 입찰 방식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해 초과 공급량을 모두 매입하고 생산비가 반영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은 찬성을, 여당은 반대로 대립하고 있어 내년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당진시장 선거는 김원장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두고 사상 첫 양자 대결로 진행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와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투표 결과 오 후보가 58%의 득표율로 김 후보를 16%포인트 차로 승리했는데요. 이로써 보수 진영은 8년 만에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대선 승리로 인한 국민의힘 바람과 독일 분쟁 패소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기 4년 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제가 발로 뛰어야 시민이 행복해지고 또 당진이 발전합니다. 시장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지역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민선 8기를 이끌게 된 오성환 당진시장은 후보 시절 호수공원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먼저 찬성 측은 놀거리 확충과 조성에 따른 경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반대 측은 예산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최대 3,70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더 시급한 정책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물 공급을 위한 공사 중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내년 5월 당진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장소와 착공 시기가 확정되면 찬반 여론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당진에선 제2서해대교 조기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해대교의 하루 평균 적정 통행량은 5만 대. 하지만 현재는 9만 대로 포화 상태에 달해 정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1월 해저터널 건설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5차 국도극지도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자 당진시의회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손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줄여 조기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직도 건설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경우 준공까지는 10년 이상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경우에는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강력히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당진 현대제철에선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는 50대 노동자가 485도의 용광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노조는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슬래그 침출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송산이 일반 산단 내에 샘물 찌꺼기 30만 세제곱미터를 복토한 곳에서 침출수가 발생한 건데요. 인근 주민들은 이 물이 호수와 논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죽고 벼가 고사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당진시가 침출수 방지 조치 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은 해당 슬래그를 전량 회수하고 중화제를 투입하는 등 수습에 나섰는데요. 환경부의 허술한 규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새해에는 슬래그 침출수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지난해 18,000여 명의 청년이 충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청년 인구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4만 4천여 명이 줄면서 5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수도권으로 경기도가 30.5%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충남을 떠나는 이유는 직업이 35.9%로 가장 많았는데요. 충남도는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겨울 테마파크를 내년 2월 5일까지 운영합니다. 테마파크는 성현면 왕정리 한화이글스 야구장 옆에 위치해 아이스링크와 얼음 튜브 슬라이드 등 겨울철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인데요. 서산시는 스케이트 강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교통사고가 잦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차로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17곳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림사거리와 둔당사거리 등 7곳에 대해 회전교차로 전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예천사거리와 호수공원 사거리 등 10곳에 대해서는 고원식 교차로 설치를 추진합니다. 당진에 수소 저장 시설을 갖춘 부두가 2030년까지 조성됩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HDC 현대산업개발 등 9개 기업 대표는 2일 도청에서 송산 수소부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들은 4,500억 원을 투입해 당진 송산 일반산업단지 앞 공유수면에 부두를 건설한 뒤 4만 톤 규모의 암모니아 저장 탱크 4기를 설치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부두 조성이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대한전선 해저 케이블 새로운 공장이 들어섭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당진 고대지구에 새 해저 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공장에서 증가하는 해저 케이블 수요에 맞춰 중고압 해저 케이블을 중점적으로 생산할 방침입니다. 또 부두 근처에 공장이 설립돼 생산과 동시에 배로 옮길 수 있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7일 대전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실 산재 대책 마련과 노조 참여가 보장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부에 따르면 올 10월 발표된 전국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현황에서 노동자 187명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일 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35배 높은 발병률인데요. 하지만 이는 검사 대상인 55세, 10년 이상 근무자에 국한된 것이며 교육 공무직원의 35%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인 경기, 충북, 경남은 취합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공무직위원회에서 급식실 폐암 대책 관련 예산 수립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교육청은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폐 이상 소견을 받은 노동자들의 재검진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상황인데요. 전국 학교 급식실 인력 배치 수준은 공공기관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판정서에는 발병 주요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2배가 넘는 1인당 담당 학생 식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부는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 후 약 2년이 흘렀고 벌써 5명이 사망했지만 폐암의 위험이 줄어든 곳은 어디에도 없고 끊임없이 배치 기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고발하고 폐암 유병 노동자 발생에도 불구 환기시설 개선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전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해당 사업장의 작업 중지권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